네, 해수욕과 해양 스포츠를 즐기던 바다가 이제는 스트레스와 질병 치유까지 가능한 곳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치유라는 이름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까지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미 국내 여러 지역에서 해양 치유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사면이 바다인 제주에선 전혀 이런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해양 치유 산업의 현재와 앞으로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현장 취재를 했던 권민지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힐링과 건강하게 잘 사는 이 웰니스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치유라는 이름이 이게 산업으로까지 주목을 받게 됐는데 지금 좀 생소합니다. 이 해양 치유. 해양 치유를 어떻게 설명을 하면 될까요? 네, 간단히 말하면 해양 자원을 활용한 치유 활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해양 자원이라고 하면 갯벌이나 소금, 또 해양 심층수나 해조류에서부터 해양 경관이나 해양 기후까지도 폭넓게 포함이 되는데요. 이것들을 활용해서 신체나 정신적인 건강 그리고 회복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을 해양 치유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바다에 가서 했던 게 해양 치유 셈인 거네요, 그럼요. 근데 이게 제주에서 생소한 게 완도나 태안 이런 데를 이 해양 치유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해양수산부의 기본 계획이 지난해 말에 나올 정도로 이거 국내에서도 최근에야 관심이 생겼기 때문인 것 같은데 그러면 국내에서는 지금 어떻게 이 해양 치유 산업이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아직은 시작 단계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설명을 좀 해드리면 지난 2017년에 정부가 해양치유 산업 기반 연구를 그때 시작을 했고요. 같은 해에 해양치유 선도 지자체로 전남 완도와 충남 태안 그리고 경북 울진, 또 경남 고성 이렇게 4곳을 선정을 했습니다. 또 지난해 2월에는 해양치유 산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률이 시행이 됐고요. 보다 구체적인 로드맵이 담긴 기본 계획이 이제 지난해 말에야 수립이 됐습니다.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선도 지자체 가운데서 완도와 태안의 경우는 그 해양치유센터, 그러니까 해양치유 산업의 어떤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해양치유센터를 현재 조성하고 있는 중이고 울진과 고성의 경우는 올해 내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당초 해수부가 발표한 계획은 2024년까지 총 1,354억 원을 투입해서 4곳의 해양치유센터를 건립하겠다라는 것이었는데 그 시점은 조금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남 완도, 충남 태안군, 경북 울진, 경남 고성 이렇게 4군데에 1,300억 원을 투입해서 해양치유센터를 만드는데 자 이렇게 이 현장 여러 곳에서 이렇게 해양치유 산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몇 군데 다녀왔지 않습니까? 우선 이 완도 얘기를 좀 해볼까요? 완도 같은 경우에 지금 해양치유 산업이 어느 수준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완도는 가장 적극적으로 해양치유 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그 320억 원을 투입한 해양치유 센터를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5월에는 개관을 하겠다는 계획이고요. 또 60억 원을 투입한 약산 해안치유의 숲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지난 4월부터 이미 시범 운영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또 완도는 명사심리해수욕장이라는 곳에서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5년째 매년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노르딕 워킹. 그리고 해변 요가, 또 해조류로 만든 피부팩 체험이라든지 조개비누 만들기 이런 게 있고요. 이 밖에도 전복이나 톳과 같이 이 완도에서 나는 먹거리를 활용해서 차린 해양치유 밥상도 주요 콘텐츠 중 하나입니다. 재작년에 왔었거든요. 그래서 다시마 팩 체험도 하기도 하고 애들이 이런 이용해서 해안 식물, 해안 자원들하고 좀 더 친숙해진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완도군에서 2015년부터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하던데 그러면 지금은 웬만큼 자리를 잡았을 것 같습니다만은 최근에 해양치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니까 방문객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겠네요. 사실 아직은 이 해양치유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완도군도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뭔지를 설명하고 있는, 알리고 있는 단계에 불과하긴 합니다, 사실은요. 하지만 지난 4월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해양치유의 숲 같은 경우는 3개월 동안에만 관광객이 3,000명이 육박한 것으로 집계가 돼서 어떤 가능성 같은 것들을 엿볼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명사심리 해수욕장은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후에 2019년도부터는 매년 방문객이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완도군은 이 해양치유 산업이 본격화된 이후에 공공과 민간 투자가 완료되는 2030년쯤에는 3만 개의 일자리 창출과 또 4조 원이 넘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또 해양치유 목적으로만 매년 100만 명 이상의 완도군을 찾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산속 걸어서 기분이 좋았고요. 일단은 이렇게 평소엔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이렇게 운동하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앞으로 계속 하고 싶고
그래서 해조류 생산량도 감소하게 되고 농작물도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지역 경기는 침체되게 되다 보니까 일자리가 3만 개나 생긴다고요? 네.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충남 태안군도 다녀오셨는데 태안 같은 경우에는 갯벌을 포함해서 해양 자원이 상당히 많은 곳이지 않습니까? 뭐 태안은 해양치유와의 단지를 만들기로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예. 태안군도 지금 해양치유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보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해가고 있었습니다. 이 달산포 해수욕장 인근에 지금 현재 예. 그 완도와 마찬가지로 해양치유 센터를 짓기 위한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장기적으로는 지역 주민들이 사는 마을과 연계해서 2028년까지 해양치유 단지를 조성하고 또 2030년까지에는 이 태안 전체를 해양치유 거점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이 태안군의 목표입니다. 기대감만 부풀어 있어요. 제가 기대감만 많이 부풀어 있어요. 잘 됐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 아주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치유센터가 될 수 있겠거니 협조를 해야죠. 2030년까지 전부 이쪽에서는 다 완성을 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군요. 네,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 해양성부가 해양 치유센터를 만들기로 한 것은 아니지만 태안군과 바로 마주보고 있는 충남 보령시도 다녀왔는데 보령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머드 축제를 1998년부터 쭉 해와서 상당히 알려진 곳인데 이쪽도 이 해양치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니까 방문객이 올해 상당히 많이 늘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령은 20년 넘게 이 머드 축제를 이어왔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사실은 예. 잘 알려진 지금 대표적인 여름 축제로 자리매김했는데요. 코로나19 이전 5년간 이 머드 축제에 참여한 관광객은 한 해 평균 300만 명이었고요. 예. 그 지역 경제 파급 효과만 해도 평균 71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군대 휴가 나왔는데 너무 재밌는 경험인 것 같고 친구들이랑 좋은 추억 만들고 가는 것 같습니다. 여름에만 이 정도 왔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상당한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해양치유 프로그램들이 빠르게 효과를 내고 있는 게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에게도 뭔가 혜택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해양치유 산업을 바라보는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우선 완도나 태안 예. 같은 경우는 주민분들께서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셨던 게 처음에는 해양치유가 대체 무엇인지 너무나 낯설었다라는 예. 것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두 지역 모두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었는데요. 태안의 경우는 주민들을 모아서 여러 차례 설명회를 진행을 한다거나 또 주민들에게도 이 해양치유 산업이 득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을 해양치유사로 육성한다든지 예. 하는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추진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해양치유센터를 문을 연 이후에 그 운영비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이었는데요. 지자체가 모두 감당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서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었고 또 해양치유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중요한데 예. 그 부분에 대한 전문 인력이 아직은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습니다. 예. 지금부터 저희들이 이제 차근차근 준비를 하려면 거기서 활용해야 될 전문 인력이 지금 상당히 지금 필요한 실정이거든요. 이게 주민 설득이 쉽지 않은 거군요. 역시 이것도 제주에서 만약에 한다면 이게 또 하나의 또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렇게 해양수산부가 해양치유 산업을 키우겠다고 서두르고 있는 게 아무래도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해양치유 산업이 올라와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 해양치유를 하나의 어떤 재활치료를 보고 건강보험까지 적용을 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독일은 해양치유를 포함해서 이 치유산업 자체가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전체 치유산업의 시장 규모가 약 45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예. 독일은 해양치유를 그 의료와 융합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의료보험 적용을 요건 중에 하나로 두고 있기도 합니다. 해양치유 산업의 궁극적인 목적 자체가 이제 예. 관광객 유치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양 자원을 활용한 재활과 또 치유 프로그램을 이렇게 제공한다. 그래서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예. 하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국가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그런 장기적인 목표까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I think there is a lot of potential in relaxing at the beach, in playing with the mud for wellness activities. It's good for mental health, it's good for recreation, rehabilitation, the climate. 바다를 그냥 즐기고 노는 휴양지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네. 건강을 회복하는 그런 공간으로 좀 보고 있는 거네요. 그리고 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해양치유라는 개념을 가장 먼저 도입한 게 프랑스더라고요. 그런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해안 관광지마다 해양치유센터 같은 게 있는데 이게 거의 100개 정도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또 이 해양치유를 하나의 어떤 대체의학으로까지 인정을 지금 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프랑스는 그 휴양지 곳곳 예. 인근에 해양치유센터를 설치해서 조금 전 설명드린 독일과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건강 증진의 목적을 두고 이 해양치유 산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마찬가지로 해양치유 산업 관련 비용들을 사회보장보험을 통해서 국가가 지원을 하고 있는 건데요. 현재 프랑스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양치유를 위한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이 가운데 프랑스 탈라소라는 그 해양치유기관 연합이라고 하는데 이것으로부터 인증받은 곳만 해도 30여 곳이라고 합니다. 예. 세계적으로 볼 때는 이 해양치유 산업이 웰니스 산업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한 20-30%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해양치유가 지금 막 준비 단계예요. 앞으로 해양치유가 웰니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굉장히 증가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30년 전인 1990년대부터 해양치유 산업을 도입했더라고요. 특히 제주하고 아주 환경이 비슷한 오키나와에서 집중 육성이 되고 있던데 지금 일본 오키나와의 해양치유 산업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 있습니까? 네, 오키나와는 온화한 해양기후와 그리고 해양 심층수가 대표적인 해양치유 자원인 지역입니다. 일본에서도 가장 먼저 말씀하신 대로 해양치유에 주목한 곳이기도 한데요. 이곳은 특징적인 것이 정부 차원의 개입보다도 지역의 대학이라든지 민간 사업체 주도로 이 해양치유 산업이 성장해 왔습니다. 또 해양 심층수라는 그런 자원을 중심으로 어떤 클러스터를 조성을 해서 다양한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관광 활성화가 목적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고령화 때문에 노인 의료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 어떤 주민들이나 국민들의 건강 관리나 복지를 위해서도 이 해양 자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고 합니다. 노인 건강을 챙기는 쪽으로도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 거군요. 네. 예. 자, 이제 제주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주가 지금 일본 오키나와와 거의 비슷한 어떤 환경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수욕장도 12개나 되고 용암해수, 그다음에 해양 자원을 활용한 화장품, 식료품도 지금 많이 개발이 돼 있는데 그렇다면은 적어도 오키나와 수준의 해양 치유 산업 육성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실제로 해양치유의 최적지로 주목받고 있는 곳이 바로 제주입니다. 용암 해수와 그리고 검은 모래를 비롯해서 고유의 해양치유 자원이 풍부하기도 하고요. 또 섬 지역의 특성상 어디서든 이 해양치유 자원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특장점인데 또 현재 해양 자원을 활용해서 식품이나 화장품 같은 분야 이미 지금 상당 부분 연구와 개발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해양 자원들을 치유 프로그램과 결합해서 잘 육성만 한다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후발주자인 셈이긴 하지만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 현장에서 만난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제주는 섬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제주가 가지고 있는 해수 그리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오름 그리고 또 해양 환경, 기후 이런 요소들이 전부 치유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봤던 여러 국내 다른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서 지금 해양치유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데 제주자치도에서는 이제서야 좀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주에는 해양치유 산업 육성 계획이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없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제주는 풍부한 해양치유 자원이 있는 만큼 성장 잠재력이 그 어느 곳보다 큰 곳이 맞습니다. 하지만 해양치유 산업에 있어서는 아직 그 밑그림도 그려져 있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주도는 최근에야 이 해양 자원 실태 조사를 위해서 그리고 해양치유 산업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용역을 하겠다는 계획을 내놨고요. 지난번 추경으로 용역비 2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 용역은 다음 달 시작을 해서 내년 3월쯤에야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내년 3월은 되어야지 이 해양치유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지 밑그림이 그려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해양수산부가 선정한 다른 4개 지자체의 선점 효과를 다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한 건데 하지만 이 해양치유 산업의 이 최적질한 입지 조건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주 해양치유 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가 지난해 이미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또 1년이나 됐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지난 1년 동안 도지사가 없는 도정 공백 상태다 보니까 조례만 제정해놓고 아무런 논의 없이 시간만 보냈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7월에 이승하 도의원이 발의를 해서 이 제주자치도 해양치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해양치유센터를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 하는 그런 방안과 전문 인력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에 대한 사항들 그리고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하고 보급할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부분들까지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해양치유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제주도가 관련 기관을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까지 예. 담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해양치유 산업을 육성하려는 의지만 있었다면 이미 1년 전부터 이 제주형 해양치유 예. 산업 육성을 논의할 수 있었다는 얘기가 되기도 하는데요. 조례까지 만들어졌지만 이에 따른 후속 논의가 사실상 지연이 되면서 스스로 후발주자를 택한 게 돼버린 셈이 됐습니다. 예. 조례만 있으면 뭐 할지 참,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나마 다행이게 제주에서 사실 이 해양치유란 개념만 없었지 그동안 해양치유 산업과 연관된 관광 인프라 그리고 해양 자원이 아주 풍부하다 보니까 이걸 제대로 연결시킬 수 있는 전략만 마련되면 얼마든지 빠르게 이 성장시킬 수 있는 조건은 갖추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다른 지역과 예. 달리 제주는 이미 숙박시설이나 관광 인프라를 충분히 갖추고 있고 또 항공편을 이용해서 전국 어디서든지 빠르게 올 수 있어서 접근성도 훌륭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제 해양치유 산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 어떤 경제적인 목적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해양치유 산업을 이렇게 안착시킨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이용함으로써 어떤 건강과 복지를 위한 것들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목적이었거든요. 따라서 이 해양 자원을 어떻게 신체적 건강과 또 회복 같은 것들과 재활 이런 것들과 연계할 수 있을지를 조금 고민을 하고 프로그램을 발굴해낸다면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제주도는 이미 다 갖췄어요. 좋은 환경, 그다음에 그런 많은 관광객, 직객력, 적합한 치유 자원만 조사를 하고 발굴해서 그에 따른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 프로그램만 만든다면 제주도는 굉장히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완도나 태안군 같은 곳은 지금 해양수산부의 어떤 충분한 재정 지원을 받는데 제주는 지금 해양치유 거점으로 선정되지 않아서 예산 확보 측면에서 상당히 좀 불리한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현재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예. 아까 설명드린 그 용역의 목적이 타당성을 확보해서 정부로부터 어떤 예. 해양치유 지구를 지정을 하는 것이나 예산 반영을 요구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예.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제주에는 이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프라가 충분하기도 하고 또 기존 시설들을 해양치유 산업과 효과적으로 연계만 한다면 예. 정부 지원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시작을 할 수 있는 조건은 되어 있긴 합니다. 예. 또 아까 일본 오키나와 사례를 설명드렸던 것처럼 제주도 내 대학 주도로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개발을 한다거나 민간 해양치유 시설이나 업체랑 이렇게 협력을 한다면 민간 주도로도 해양치유 산업 육성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장 취재를 하면서 제주에 맞는 해양치유 산업 육성 전략을 만든다면 어떤 모습이라야 강한 추진력을 가질 수 있다고 느꼈는지요? 네, 제가 방문했던 예. 지역들은 이제 함께 해양치유 산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긴 하지만 각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목적과 다른 전략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제주도 마찬가지로 제주도민들에게 필요한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는 것이 가장 관건일 텐데 예. 우선은 주민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육성 전략이 좀 예.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국가들의 사례처럼 단순히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차원보다도 이 주민들의 치유와 회복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춘 해양치유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게 제주의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 해양치유 산업 계획이 나오면 좀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예. 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서 전국 시도지사와 교육감들의 취임 후 한 달간 지지율 변화를 조사했습니다. 김광수 교육감은 직무수행 지지율이 59.3%로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가운데 1위였습니다. 직전 교육감의 정책과 조직을 다 안고 가겠다며 소통에 나섰고 교육 현안들에 대해선 된다, 안 된다 분명한 입장을 밝혔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반면 오영훈 도지사의 지지율은 46%로 전국 시도지사 가운데 14위, 9명의 도지사 가운데는 꼴찌였습니다. 지방선거 득표율보다 지지율이 9.1%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선거 공신들을 줄줄이 기용하고 민생과 동떨어진 공약 추진에 매달리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여론조사로 확인된 민심을 제대로 읽어달라고 감히 당부를 드립니다. 네, 포커스인 제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